이기적인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불법 주정차로 도로 환경은 물론 보행자까지 위협에 처했습니다. 소경시가 해양수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모두 차단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경남 지역의 기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는 12월 4일까지 고성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도로 위에 무법자 불법 주정차. 왕복 8차선 도로는 물론 왕복 2차선 도로까지도 불법 주정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에 운전자들은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통행 불편의 만성주범인 불법 주정차 차량. 넓은 도로, 좁은 도로 할 것 없이 양차선에는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마산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불법 주정차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교망동 의신여자중학교 인근 도로. 유독 커브길이 많은 지역이라 주행 시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하기 일쑤입니다. 견인 지역이라는 표시를 무시하듯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상황은 인근 산호시장 옆 도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지만 양쪽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도로는 일방 통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운행하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만성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를 운행 중이던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이면 이처럼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을 잇게 되면서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하는 겁니다. 비양심적인 마음가짐 나 하나쯤이야. 운전자들의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도로 질서를 지켜준다면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바닷물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다는 물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영시가 해양수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의 한 가두리 양식장. 하라에게 먹이를 주자 힘차게 움직입니다. 양식하는 어종은 방어인데요. 방어는 수질이 깨끗한 곳에서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정해안 남해안 바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방어는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통영에서 양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해안 관리를 위해 통영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해상에는 모두 7개의 해상 화장실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청결을 유지합니다. 감시요원을 지정 배치하여 월 1회 주 3회 이상 해역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두리 양식장마다 고정식 화장실, 생활 오폐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분변이나 하수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생활하는 오폐수를 막기 위해 오폐수 정화 시설을 통해 노로바이러스균이나 대장균이 걸러집니다. 오폐수는 보시다시피 지금 생활 오폐수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샤워하거나 아니면 치사했을 때 나오는 물은 여기서 다 걸러져서 깨끗한 상태로 바다로 이제 배출되게 되고, 이제 용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화장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실을 사용해서 절대로 뭐 인분이 밖으로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이 많은 통영 지역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어민들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오염원의 바다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콜레라 사건 이후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해양 수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 카메라도 설치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김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대학교 서문 인근. 말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무인 단속 카메라가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활용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하지만 말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무용지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야간의 쓰레기 불법 투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노산동 일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이망선 그린웨이 철길 밑에는 쓰레기 언덕으로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기본, 옷걸이와 우산 페트병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도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과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를 무시하는 듯 경고문 일부분이 쓰레기에 가려져 있기까지 합니다. CCTV가 설치돼 단속을 실시함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여전한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 TV에 얼굴이 찍히고 해도 거기 그 사람의 인적사항 같은 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또 CCTV만으로는 불법 투기 이게 원칙적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창원시는 무인 카메라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찍혀도 정확한 신상 정보는 알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구에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지만 실제 증거가 잡힐 만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오늘도 여전히 쓰레기는 관내 곳곳에 구민들의 양심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김영미입니다. 고성박물관에서는 기와 공간을 만들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와를 주제로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삼국시대부터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와와 고성 지역에서 발견된 기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48년 세종 30년에 지어진 고성읍성에서 출토된 기와입니다. 보통 막새의 문양을 새기는 기와와 달리 이 기와는 외면에 두드러지게 새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고성 지역에서 사용된 기와의 흔적과 잘 알려지지 않은 가야 기와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고성 박물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경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가야의 기와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성박물관 2016년 특별전시는 기와 공간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립기밀박물관과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가 주관한 전시의 연계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소가야의 고도인 고성에서 기와라는 익숙치 않은 주제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며 거기에 가야 기와라는 이야기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고성에서도 가야 기와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성읍 서해리 기와 가마 및 명문 기와 등 지역에서 발견된 100여 점의 유물 외에도 영남 지역의 다양한 기와와 함께 가야 시대의 기와를 재조명했습니다. 기와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와 공간을 만들다 등 크게 6부로 구성된 전시를 본 관람객들은 기와의 역사와 제작 과정 등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새마을 운동 한 1960년대 이후에 시골이나 도예지나 집집마다 기와가 얹어져 있어도 그 기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잘 몰랐는데 박물관에서 이런 전시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12월 4일까지 계속되는 고성박물관 기와 공간을 만들다 특별전은
유물이 주는 다양한 고성 기와와 가야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경남 지역 피해 규모가 1,560건의 잠정 피해액만 3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450건 39억 원, 통영시 43건 17억 원, 거제시 62건 13억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별로는 도로 피해가 82건에 54억 원, 하천 피해가 87건에 180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도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복구는 완료된 상태며 피해가 심각했던 양산시의 경우에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로 지정되면 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남도로부터 받아야 할 전입금인 학교 용지부담금 1,548억여 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시도교육청별 미전입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 다음으로 경남도 교육청이 1,54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자체가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제때 전입금을 주지 않는 정황을 봤을 때 시도교육청은 미전입금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 거점 기관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경남사회복지센터 내외 위치한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생명존중팀, 전신건강증진팀 등으로 나눠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와 19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해 정신질환자의 위기에 개입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등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2018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와 함께 2018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붐 조성을 위해 관내 대학에서 외국어 자원봉사와 동아리 공연, 캠퍼스 개방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시작으로 전 시민의 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8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대회는 오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120개국 4,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에서 개최되며 아시아 최초로 1978년 태릉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경남대학교는 12일 최첨단 교육연구시설인 창조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창조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최첨단 교육연구단지로서 교수 연구실과 세미나실 등 180여 개 실로 그동안 부족했던 강의 공간을 확충하고 휴식 공간인 옥상 정원을 조성했으며 동시에 주차장과 학교 내 보도 확장으로 학생과 이용객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특히 창조관 옥상에 마련된 대규모 정원에는 금목서와 선주목 등 40여 종의 나무를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학생 및 지역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세코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제17회 창원 국제용접 및 절단기술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국제용접 및 절단기술전은 기존 전시 품목인 용접기와 절단기뿐 아니라 용접 부품과 용접 재료, 비파괴 검사 장비, 안전연구 및 환경 개선 장치 등 전시 품목을 더욱 확대해 전시합니다. 특히 3D 프린팅 특별관 및 전국 대표 용접 명장 시연, 하이브리드 용접 기술 세미나 등 다른 전시회에서 보기 힘든 부대 행사 구성으로 행사 기간 동안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방침입니다.
경남대학교는 11일 지역의 우수기업을 초청해 지역 우수기업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에너지 주식회사, 나라 M&D 주식회사, 스타벅스, 요청 등 4개 기업과 경남대학교 취업준비생 5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부대 행사로 면접 이미지 메이킹, 청년에게 전하는 메시지, 취업 토크 콘서트 등이 이루어져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설명회가 끝난 이후 기업이 마련한 면접 부스에서 현장 면접이 이뤄져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창원시 내서 문화포럼 동네방네 문화난장 그리다전이 오는 17일까지 마산하포구 창동예술촌 창동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는 내서 문화포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양화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1년간 받은 수업을 토대로 작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꽃과 과열 등 정물에서부터 풍경화까지 다양한 유화 작품 31점을 선보입니다. 한편 내서 문화포럼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미술과 가야금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회사 측의 희망퇴직 실시 등 구조조정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생산설비와 사람을 줄이는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며 노사와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도 내 마창대교와 김해 부산을 잇는 경전철이 지자체가 실시한 사업 중 혈세 먹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개통 이후 통행량이 예측에 턱없이 부족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며 경남도가 8년간 800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5곳에 대해 안전벨을 설치했습니다. 안전벨이 설치된 곳은 문화마당, 남망산공원 미수해저터널, 당동해저터널, 용화사 광장 등 5개소에 비상벨 24개와 경광 사이렌 5개를 설치했으며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거류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보고회를 가지고 본격 착수에 들어갑니다. 거류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국도비 등 총 사업비 45억여 원을 투입해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과 조망 및 휴식 공간 조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 하수처리장 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증설돼 시는 수질 보전 및 처리 용량 초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비 574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1년까지 지역 내 하수처리장 증설 설치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작곡가 윤희상의 음악을 기리고 차세대 유망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첼로와 피아노, 바이올린 부문이 번갈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산장애인복지관은 11일 제가 장애인 어르신들과 전juk 한옥마을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신체적 제한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날 나들이는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산책과 문화체험을 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재활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1일 동해면에 소재한 STX 고성 조선해양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법과 우울증 예방 방법 등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거제시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회 다문화 가족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배운 장기자랑을 선보이고 투호, 제기창의 등의 민족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영시 미수동 공동체운동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통영대교 전형림 벽화부터 봉평사거리 입구까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구간은 잡초들이 인도까지 뻗어나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던 곳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